자, 3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논제를 만들 것이냐, 따진 말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따진 글은 또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수행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를 통해서 따진 말과 따진 글을 한번 작성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진 말을 만들 때는 이런 원칙들이 좀 있습니다. 원칙이긴 한데 반드시 지키라는 건 아니고요. 좋은 토론이 되려면 따진 말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경험입니다. 경험에 기초해서 제안을 해드리는 것이고, 토론 교과서에는 대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좋은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물음으로 만든다. 따진 말은 중심 물음으로 만들어야 격가지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중심. 그리고 그 중심은 항상 쟁점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핵심 쟁점으로 따진 말을 마련하시라.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보죠. 위반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토론은 마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문문으로 물어줘야 될 것처럼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토론 대회가 의문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의 기본이 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분들이 토론 대회를 주최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토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찬성과 반대가 현안에 대해서,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찬성과 반대로 아주 격렬히 대립되어 있는 그 논제, 공공적인 논제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그 입장과 그 변화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 사이에 대립을 적절히 조화해가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문문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한쪽의 입장, 특히 찬성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변화를 요구하는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따진 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찬성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반대도 똑같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으면 무엇을 찬성하고 무엇을 반대하는지가 좀 뚜렷하지 않습니다. 뒤섞이게 됩니다. 종종 보면 심사를 가보면 이렇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토론대회 심사를 나가면 찬성팀이 갑자기 반대팀 입장을 들고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의 의문문 안에는 찬성 반대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토론하시는 분들이 이걸 갑자기 혼란스럽게 뒤섞어 토론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반자의 법적 처벌 강화해야 한다라는 핵심, 예를 들어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핵심 물음을 가지고 따진 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를 해두시고, 일단 그동안 계속 제가 논제들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모든 논제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이미 간파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따진 말은 찬성 주장으로 만든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찬성 주장으로 만들면 그 이해가 쉽고, 찬성 주장이 이해가 쉽고, 동시에 반대가 무엇인지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찬성 주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찬성 주장으로 만드는데 위반자가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약한 상황을 바꾼다. 그러니까 강화해야 한다라고 만들었으니까 하나의 방향을 얘기한 거죠. 지금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처벌되지 않거나 너무 약한 상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지나치게 강화하면 반발이 세집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지금 정도면 적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벌의 강도는 지금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들 수도 있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강화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팀 입장은 분명하죠.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팀에서는 강화의 정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형평성의 경우를 들어서 이것만 강화하고 다른 것들이 약화하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입장을 여러 가지로 나눠갈 수가 있으니까 찬성 입장을 명확히 논제 따진말 속에 반영을 해줌으로써 반대도 오히려 더 뚜렷하게 일어날 수 있다. 또 하나는 긍정 평서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화해야 하는가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뭐 수많은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토론 논제로서는 아주 부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뚜렷한 방향, 찬성 방향과 찬성의 입장과 반대 입장이 명확해지도록 따진 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토론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립 표현으로 만든다. 이것도 여러분이 뭐 좀 명심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마음에 잘 새겨 두시기 바라는데, 중립 표현이라는 것은 토론을 주최하는 분들이 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미 논제, 따진 말 안에 토론 주최자들의 의도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중에게는 치명적으로 토론 주최 측의 의도를 이제 가지고 토론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토론 청중들의 선입견이 생겨난 것이죠. 그럼 찬성팀이든 반대팀이든 한쪽은 크게 불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한번 보죠. 백해 무익한 담배의 가격 올려야 한다. 뭐 올리든 말든 그거는 이제 뭐 상관이 없는데, 앞에 백해 무익하다, 담배의 가격 올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백해 무익이니까 당연히 올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거는 나쁜 짓을 하는 거니까 징벌적으로 아주 많이 올려야겠다라는 선입견을 심어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퍼주기식 대북 지원 중단해야 한다. 대북 지원이 필요한가요?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네요.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위한 분유를 제공해 준다든지, 또 식량 공급을 한다든지, 또 의약품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비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꼭 필요한 지원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퍼주기식이라고 하니까 뭐 현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현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차관이라든지, 또는 우리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금을 퍼주는 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을 잘 살게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대북 지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시기에 따라서, 또 남북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이거 바뀔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퍼주기식이라고 말을 하면 이미 부정적인 뉘앙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제는 피하는 게 마땅하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 즐겁게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논제를 따진 말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고민해 가시고 내용 자체를 좀 먼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논제를 마련하고 싶으신 분은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될 게 인과관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책임의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책임. 보통 우리가 토론하게 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과를 받거나 또는 보상을 받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논제는 사실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어떤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 그에 대한 책임까지를 묻는 일련의 어떤 흐름 속에서 사실 논제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온 소재는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뭐 환경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크롬 6, 뭐 크롬이라는 게 뭐 인체에 이제 유익하기도 한데 크롬 6의 경우에는 암을 이제 일으키는 아주 그 유해한 물질입니다. 이제 이 물질이 한 공장에서 지하수로 스며들어가 가지고 힌클리 쪽 주민들에게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가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그 물을 지하수를 마셨습니다. 그 물을 마신 힌클리 주민들이 다양한 질병에 고통을 받게 되고 일부는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에린 브로코비치가 아주 우연히 그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영화를 다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부동산 거래 이제 이런 장부를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건강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건강에 뭐 안 좋고. 근데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크롬 6라는 것이 인체에 이제 아주 유해하고 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게 돼서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요. 자, 잠깐 이 부분만 한 대목만 보여드리고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 좀 올려놨는데요. 비디오 클립을 잘라가지고. So helpful. I can't do it. Is it okay if I write some of this stuff down? I've been making inquiries with other firms, bigger firms, to share some of the cost. 이렇게. They didn't know, and if they didn't know, we can't hit them with punitive damages, and with punitive damage. 네, 여러분 직접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에리는 애기 엄마이기도 하고 또 이혼 소송을 하는 중이었고 뭐 싱글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아이를 이제 길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법률사무소에 조무사 자격으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지하수 그 바닥에 이것이 그 이제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밑으로 지하수 침출이 생겨가지고 그 밑으로 그 공장의 폐수가 흘러들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기록이 있고 증언이 있고 또 그 써였던 이제 그 물 가운데 크롬 6가 이제 담겨 있다는 그 내용의 문서들을 갖게 돼서 결국 이것을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이 첫 번째입니다. 이 크롬 6가 그 물에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크롬 6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사실 논제는 이렇게 마련이 될 것입니다. 과연 PG&E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그 저수지를 통해 가지고 크롬 6가 힌클리 주민들이 마시는 지하수로 유출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논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PG&E라는 회사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당연히 그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논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따지는 참거짓을 다투는 그런 논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 논제인데요. 사실 논제를 먼저 다룬 뒤에, 맞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크롬 6가 유출이 돼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바람에 많은 힌클리 주민들이
이렇게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얼마를 받아야 보상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떤 기준으로 보상 액수를 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그러면 이 부분이 아주 유명한 대목인 것 같긴 한데요. All right. I have before me a complaint on behalf of the residents of Hinckley, California, who have filed this lawsuit. 자, 이 부분 Let's be 한번 honest here. $20 million is more money than these people have ever dreamed of. Oh, see, now that pisses me off. First of all, since the demur, we have more than 400 plaintiffs, and let's be honest, we all know there are more out there when you split it between them. Aaron, Second of all, these people don't dream about being rich. They dream about being able to watch their kids swim in a pool without worrying that they'll have to have a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로사라는 피해자가 자궁절제술을 받았다. 스테니 척추가 아파서 고생을 한다. 자, 이러한 신체적인 고통, 질병을 얼마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수 있나요? 파실 수 있겠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도 그게 나오죠. 손가락 절단, 얼마면 손가락 절단 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 아니요. 1억은요? 1억, 아니야. 아니, 그러면 10억은요? 10억 정도 주면 손가락 절단 하시겠습니까? 100억은 어떻습니까? 100억 정도는 한번 그 지렁이를 얼마 주면 그 살아있는 지렁이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마이크 샌들이 아무튼 좀 짓궂은 질문을 많이 했는데 계산 불가능한 거라고 우리가 여기는 그런 내용들도 보험사에서는 다 계산하잖아요. 사망보험에는 사람마다 죽음의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값이 매겨져 있는데 그것이 얼마짜리일지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을까요? 그건 합의에 의한 것이겠죠. 물론 공식적으로 이렇게 산정해 놓은 보험 평가표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은 또 우리는 이런 합의에 의해서 또 다르게 산정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의료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면 안 되겠다. 미국 의료비는 아주 살인적으로 비싸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 그런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준은 받아야 되겠죠. 얼마쯤 되면 될까요? 글쎄요. 상당히 고액의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액수를 이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비에 이제 참작을 해보면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 논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정도의 값을 매길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죠. 어느 정도면 합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서로의 합의할 수 있는 어림치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합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논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정책 논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업 토론은 주로 이걸 이제 소재로 해서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논제와 가치 논제는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 논제는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결정할 것인지 합의할 것인지 그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그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에서는 이 대목이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inding arbitration.
Now, controversy, and those people are still waiting for their money. Think about where you'll be in 15 or 20 years. Huh? 자, 러브 카날 컨트로버시, 러브 카날 분쟁을 소개하고 있죠. 1971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록 보상을 못 받았어요. 여전히 재판 중이야. 그렇게 10년 이상을 끄는 재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곧 죽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들에게 당장에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거 그분들을 위해서 난 10년 뒤에 뭐 나중에 가가지고 소송에서 이긴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확실한 증거도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하고 또 분쟁도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그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재법원에 가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다. 이 설득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힌클리 주민들은 소송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변호사들이 잘 설득을 해가지고 중재안으로 가게 됐습니다. 중재안에 가서 결국 어떤 보상을 받게 됐냐면 뭐 그냥 개인당 $5 million 우리 돈으로 한 50억 원쯤 되나요? 이 정도의 그 이제 개인당 이제 돈을 받게 됐는데 미국의 의료비 살인적인 의료비를 생각해 보면 아주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노후까지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고요. 아마 에린 브로코비치도 상당히 많은 2 밀리언 정도는 받은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받을 만하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중재안을 가면서 좀 빠르게 이제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가장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정책 논제가 잘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될 것이냐, 중재안이냐, 소송, 정식 재판 소송이냐, 이렇게 했을 때 중재안이 훨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 강의는 이제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그런 이제 과제란에 보시면 이제 논제를 작성하는 이제 그런 과제가 제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린 형식에 따라서 논제를 잘 마련하시면 되겠고요. 그 주어진 여러분 제출한 논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토론 팀을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